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소통 강사 김창옥 씨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다시 말해 치매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 주소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떤 숫자를 기억하려고 하면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으며 더 이상 이 알츠하이머, 이 증상으로 말미암아 외부 강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분하고 친하고 가까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김창옥 씨의 이 증상을 알코올성 치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창옥 씨는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는 평생 동안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셨고 술만 드시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폭행하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어린 김창옥이 보면서 엄마를 도와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어떠한 죄책감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자기를 압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러한 죄책감은 더 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튜브나 또한 제 네이버 블로그 또 여러 강연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친어머니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제가 7살 때 어머니는 스스로 약을 드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자살하셨어요. 그 이후에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이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젖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끔찍하게 저를 아끼고 사랑하셨던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도 그 후에 자살을 하셨고 또 저에게는 일항성 쌍둥이 누나와 형이 있었는데 누나가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여고에서 그것도 자신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친형이 평생을 우울증으로 앓고 있다가 그의 나이 40대 중반대에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많은 커다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보시듯이 건강하고 밝고 쾌활합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많이 슬펐고 많이 아팠고 심지어 저도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커다란 상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생각은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시 말해 그때 그곳, 내가 아팠던 그때,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 현장, 그 트라우마의 현장, 사건들, 바로 거기에 붙잡혀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더하면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읽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도움은 좀 될지 모르겠으나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을 자꾸만 바깥으로 흘러보내는 작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제 매장이 130평 매장인데 에어컨만 해서 10대가 있습니다. 작은 에어컨이 5대고 시스템 에어컨이 5대인데 어느 날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자꾸만 과열되어져서 불이 꺼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창업을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한참 더울 때였습니다. 에어컨을 다 총동원해서 틀어야만 장사를 하는데 에어컨 한 대가 작동이 안 되니 얼마나 제가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S 기사를 불렀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또 몇 번이나 AS 기사를 부르곤 하였는데 결국에 문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에는 어떠한 전기가 통하게 되면 그 전기를 바깥으로 흘러보내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반드시 설치할 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설치 기사들이 이러한 전기가 바깥으로 흘러보내게 하는 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조금 과열된다 싶으면 자꾸만 이 에어컨이 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의 피뢰침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건물 위에는 피뢰침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관상 보기 싫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 이 피뢰침을, 다시 말해 전기가 바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해 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둥과 번개가 쳐도 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고 또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어떠한 해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어떤 아픔과 슬픔, 어떠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을 자꾸만 바깥으로 흘러보내지 않게 되면 과거에 붙잡혀서 대어앤된 그때 그곳에 붙잡혀서 자꾸만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들은 거의 모두 다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근심과 후회와 여러 가지 상처의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멈춰야 될까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생각의 비례침. 생각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우리의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피부나 이러한 조직들로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오감입니다. 이러한 오감을 경험하고 더 깊이 느끼면서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미자 차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아침 6시입니다. 아니, 사실은요,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에 매장을 정리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또 메이크업하고 그 다음에 NG를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NG를 내고 촬영하고 있는데 잠을 못 자고 이 영상을 꼭 촬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미자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미자를 맛보신 분이라면 어떤 맛인지 알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미자를 마실 때, 차를 마실 때 그냥 마십니다. 그리고 달구나, 시원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미자가 됐든 어떤 차가 있으면 먼저 한번 가까이 대봅니다. 그리고 냄새를 한번 맡아봅니다. 그리고 색깔도 한번 봐보세요. 색깔이 아주 분홍빛으로 참 예쁘네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 보았더니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한번 맛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마셔볼까요? 여러분, 오미자가 왜 오미자인지 아세요? 5가지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달기도 하고 또 시기도 하고 새콤달콤한 어떠한 것들, 이 오미자만의 어떠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든 어떤 차를 마시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생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을 때
더 깊이 그 맛을 음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홍시도 준비해 봤고요. 천혜향도 준비해 봤고, 작은 제주도 귤. 김인자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저하고 친한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권사님. 그분이 선물해 주신 이 귤. 또 커다란 좀 큰 귤도 있네요. 보니까 어, 다들 먹음직스럽고 정말 색깔이 너무나 곱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과일을 먹을 때 그냥 까서 먹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깔 때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한번 귤을 한번 제가 조금 먹어볼게요. 약간 덜 익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푸른 색깔이 보이네요. 어, 먼저 먹기 전에 눈으로 보고요.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보들보들하고 좋네요. 근데 이 귤은 조금 다른 귤하고 달리 못난이 귤 같아요.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되게 못생겼잖아요. 어, 반면에 제주도에서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주신 이 귤은 더 작고 색깔도 예쁘고 더 맛있게 보이고, 반면에 얘는 더 크지만 되게 못난이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지 못하고 그저 생각 없이 어, 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고, 참, 이 귤은 참 특이하게 생겼네. 왜 이렇게 못내 울퉁불퉁하지? 왜 이렇게 생긴 게 내 인생처럼 울퉁불퉁할까? 왜 한쪽은 다 익었는데 한쪽은 왜 이렇게 푸른 색깔을 띌까? 되게 못생겼네.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좋네요. 한번 까서 먹어보겠습니다. 벗기는데 천천히 한번 느껴보세요.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귤 깔 때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려요? 좋네요. 귤 까는데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잘게 집중해서 들어보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다 깠습니다. 그러면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맡아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게 좀 깊이 한번 숨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맡아보세요. 좋다. 이게 나눠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떤 맛일까요?
예, 얘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덜 익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맛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좀 마치 오미자처럼 달면서 쉬면서 또 씹히는 맛이 아삭아삭 소리가 또 이렇게 느껴져요. 씹는데 이 소리가 귀에서 마치 어, 눈이 온 다음에 그 눈길을 밟는 것처럼 사그락 사그락 이렇게 소리가 나네요. 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생각을 자꾸 흘러보내게 되면 과거의 어떤 문제, 된 과거의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와 어떠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생각의 피리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생각의 피리침이라는 단어를 말한 사람은 제가 최초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너무나 많이 아팠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이 생각의 병이 있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24시간 계속해서 마치 테이프를 틀어 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생각을 바깥으로 흘러보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생각의 병에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꾸만 발전되어지면 이것이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또 조현병이 되고, 강박증이 되고, 우리 김창옥 씨처럼 알츠하이머와 같은 이러한 질환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비우고 또 비우기 위해 생각을 멈추기 위해 오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피리침을 이용하면서 자꾸만 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정신의 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수십 번 NG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촬영한 것은 제가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저도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소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